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밤이 왜 최대 고비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비가 집중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나 했는데 지금 지역별로 비 오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아침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 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이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체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이 중부지방을 빠르게 지나면서 아침 출근길에 강한 비를 쏟아낸 건데요. 다행히 이동 속도가 빨라서 이 한 지역의 비구름이 오래 머물지 않았고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비가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쏟아진 비는 오늘 오후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 보실까요? 이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체전선은 이 가장자리를 따라 자리하면서 비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북쪽에 있는 저기압이 찬 공기를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비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우리가 커피를 젓거나 이 욕조에서 물을 뺄 때처럼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레이더를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레이더를 보시게 되면요,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회전하는 찬 공기의 앞쪽으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계속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아침에는 이 공기 덩어리의 앞부분이 지나간 거고 낮 동안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김민경 기자가 지금 빨간 펜 들면서 비구름대 모양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면 오늘 밤에 물폭탄이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예. 오늘 밤에는 이 찬 공기의 덩어리 뒷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현재 예보상으로는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이렇게 남쪽으로 밀어내지만 이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치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 비구름은 동서로 이렇게 길게 압축이 되고요.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비구름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예. 같은 곳에 계속 강한 비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그리고 특히 새벽 3시쯤이 피크가 될 걸로 그건 보입니다. 중부지방 얘기하는 거죠? 네, 중부지방 예. 중에서도 충남과 전북 지역이 지금 예.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방금 언급해주신 시간당 50mm가 사실 이렇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이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예. 이 100mm를 넘게 되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이 건물의 지하층은 침수되는 등 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낮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보면서 좀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이제 밤 사이에 많이 올 때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유독 요즘에 비가 밤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구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하층의 빠른 바람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이 공기의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을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비는 언제쯤 그치게 됩니까? 네, 화면 보실까요?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이 모레 오전쯤이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과 한탄강 같은 접경 지역 하천은 우리나라의 비가 그치더라도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 오히려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휴전선 인근 하천변이나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비가 안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폭염이 또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뀐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태풍 소식도 궁금한데요. 남쪽에 이제 태풍이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 이 태풍이 우리 어떤 장마나 또는 폭염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현재 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강도 4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번 장맛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 비의 집중 구간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풍이 약해진 이후입니다. 이 태풍이 사라지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만큼 예.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퇴근 시간 지나서 밤에 중부 지역에 이제 비가 집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가장 긴장해야 되는 지역은 아마 충남과 전북 지역. 중남과 전북은 비 피해 없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